12년간 5,000개 이상 카페, 식당, 가구 컨설팅, 스타벅스, 탐앤탐스, 설빙 등 같은 프랜차이즈와 네이버, 삼성, 녹십자 같은 기업들, 인천공항 라운지, 세종문화회관, 한강공원 라운지 등 정부 공공기관까지 10평짜리 개인 카페부터 1000평짜리 5층짜리 카페까지, 또한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공식 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제가 12년간의 노하우를 꾹꾹 눌러 담아서 본 영상에 제공해드리겠습니다. 유료 컨설팅 내용을 모두 담아서 본 영상에 넣어드리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하신 분들은 좋은 꿀팁 가져가실 수 있을 겁니다. 이런 내용은 인테리어 회사에서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오직 가구 전문가만이 알려줄 수 있습니다. 월 매출 5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늘어날 수 있는 가구 배치 방법,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매장의 가구를 어떻게 배치하느냐에 따라서 월 매출이 5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장의 가구를 배치하는 방법 3가지, 가격과 디자인에 따라서, 그리고 목적에 따라서, 그리고 높낮이에 따라서 3가지 배치하는 방법 지금부터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가격인데요. 예를 들면 테이블과 의자를 전부 다 디자인을 통일하지 말라는 건데요. 우리 새로 창업하시거나 가게 디자인 바꾸시는 우리 점주님들께서 많이 하시는 실수예요. 우리 매장에 좌석수가 한 40석에서 50석 정도 되는 매장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2인 세트를 20세트로 통일해버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으시거든요. 그렇게 해버리면 너무 단조로워지고 가격적으로도 좋은 메리트가 없어요. 그럴 경우에 저는 이제 가격대를 나눠서 배치하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20만원짜리 세트, 그러니까 의자 2개에다 테이블 하나에 20만원이 들어가는 세트를 20개를 그냥 놓으시는 게 아니라 가장 비싸고 좋은 거 50만원짜리를 한 세트 하시고요. 30만원대 정도, 중간 정도 되는 거를 한 4세트를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5세트가 구성이 되죠? 그러면 한 10만원짜리로 15세트를 하는 거죠. 그럼 총 비용도 아까 20만원짜리 20세트 할 때는 400만원에서 방금 제가 제안해 드린 대로 하면 320만원으로 비용도 줄어들게 되고요. 또 어떤 효과가 있냐면, 이제 배치 방법에서 말씀드릴 건데, 비싸고 고급스러운 것들과 조금 저렴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럼 비싸고 고급스러운 것들을 눈에 잘 보이는 곳에 배치함으로써 전체적으로 이 공간에서 느끼는 사람들의 만족감은 올라가고 고급스러운 공간이라고 느끼게 되는 겁니다. 하나씩 제안을 드린다면 가장 좋았던 거 있죠? 50만원짜리 세트를 사람들이 많이 사진을 찍고 바이럴을 만들어낼 수 있는 포토존에 배치를 하는 겁니다. 그 공간에서 사진을 많이 찍을 수 있도록 벽을 활용하든지 아니면 거울을 활용하든지 어떤 것들을 통해서 이 공간이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매장에 직접 오신 분들 뿐만 아니라 온라인으로 검색해보는 사람들에게도 많이 노출되게 하는 거죠. 그리고 30만원대 조금 더 고급스러운 가구로는 어느 쪽에 배치하냐면 창가 쪽에 배치를 하는 겁니다. 들어오는 입구 쪽에 배치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바깥에서 흘러 지나가는 손님들이 볼 때도 무의식 중에, 은연중에 이 매장 좀 괜찮은데, 좀 인테리어적으로나 디자인적으로 많이 신경을 쓴 매장인데,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밖에 보여지는 쪽에 조금 더 좋은 가구를 배치를 하는 거고요. 실제로 저희가 매장을 운영해 보기도 하고 점주님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보통 매장의 바깥쪽이 먼저 찹니다. 바깥쪽 테두리로 먼저 앉으시고 중앙이나 카운터 앞쪽은 좀 나중에 앉게 되잖아요. 우리가 매장에 갔을 때도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바깥쪽에 더 좋은 가구들을 배치하면 아무래도 금방 머물러 갔던 손님들께서도 좋은 기억으로 남게 되고 재방문을 유도할 수도 있죠. 조금 저렴한 가구는 이 중앙부나 카운터 앞쪽에 배치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테이크아웃 손님들이 잠깐 앉았다 가거나 아니면 금방금방 이야기하고 가시는 손님들 계시죠. 이런 분들은 크게 가구를 관여하지 않기 때문에요. 이렇게 가운데 쪽이나 이런 곳에는 조금 저렴한 가구들을 배치해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우리 매장에 방문하는 고객의 니즈에 맞는 가구를 배치하는 건데요. 앞에 가격대별 설명을 해드리면서도 사실 이 부분이 조금 들어가 있었습니다. 우리 매장을 방문하는 많은 고객들은 여러 이유가 있을 거예요. 사진을 찍고 인스타그램에 올리기 위해서 방문하는 핫플 트래블러, 대화를 하기 위해 2-3명이서 오거나 아니면 공부하기 위해서 오는 손님들이 계실 거고요. 실제 우리 매장에 커피와 디저트, 음식에 관심이 많아서 커피의 맛을 보기 위해서 오신 손님들이 계실 겁니다. 그리고 점심시간이나 이럴 때 바쁘게 얼른 카페인을 보충하기 위해 오신 직장인분들도 계시겠죠. 앞서 말씀드린 방문 목적에 따라서 가구를 배치하게 되면 우리는 이 부분에서 방문하신 분들의 니즈에 충족되는 그런 배치를 할 수 있게 되고요. 그렇게 좋은 경험을 하고 나면 재방문을 하게 되고 또 주변에 좋은 입소문을 내게 되고 SNS 등의 좋은 공유를 할 수 있게 되겠죠. 세 번째로는 가구의 입체적인 배치를 말씀드립니다. 자, 우리 매장이 10평, 20평 정도가 아니라 한 30평 정도 이상이 되는 매장이라면 입체적인 배치를 꼭 하시기를 추천드리는데요. 방금 위의 예시를 따라서 우리는 위에서 봤을 때 골고루 배치가 되는 평면도상의 입체적인 배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앞에서 봤을 때 인면도상의 입체적인 배치를 해보려고 하는데 바로 높낮이를 조금씩 다르게 하는 겁니다.
스타벅스가 이것을 상당히 잘 이용하는 대표적인 예인데요. 스타벅스 가구는 저희도 여러 번 이야기했던 적이 있는데요. 다음에 특집으로 한 번 더 다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꼭 구독해 주시고 새 영상이 올라올 때 빠르게 봐주세요. 스타벅스 매장에 보시면 중앙부에 바 테이블처럼 올라와 있는 테이블이 있는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중앙부에는 일반 2인 테이블들이 좀 많이 돌아가 있고 바깥쪽으로는 소파 테이블들이 많이 배치가 돼 있죠. 수치로 된 높이를 말씀드린다면 바 테이블 높이는 950, 일반 테이블은 750, 소파 테이블은 450 정도가 됩니다. 의자도 당연히 달라지겠죠? 의자는 테이블 높이 빼기 300을 하면 딱 맞거든요. 테이블이 950일 때는 앉는 높이, 좌팔의 높이가 650인 의자를 사용하시면 맞고, 일반 테이블 750일 때는 앉는 높이가 450인 의자를 사용하시면 맞습니다. 그리고 소파 테이블은 보통 무릎 높이랑 맞춰서 하거든요. 소파는 높이가 350에서 400 사이 보통 되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높낮이에 변화를 준 입체적인 가구 배치의 효과는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사람의 시선이 지루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획일적인 높이의 테이블이 전체적으로 깔려 있으면 휴게소 식당 같은 느낌을 주잖아요. 자, 두 번째로는 높낮이가 다르게 되면 매장에 함께 되는 손님들 간에 서로 시선이 겹치지 않아서 시선에 간섭이 안 생긴다는 거죠. 이게 매우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다 똑같은 책상 높이, 똑같은 테이블 높이에 있다라면 나는 앞에 있는 사람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뒤에 건너편에 다른 사람하고 눈이 마주쳐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좌석을 더 많이 배치할 수도 있고 입체적으로 할 수도 있는 팁입니다. 세 번째로는 매장에 손님들이 적당히 머무를 수 있게 한다라는 비밀이 있는데요. 매장에 손님이 적당히 있어야 되는 건 정말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손님이 너무 가득 차 있으면 더 이상 들어갈 수가 없게 되는 그런 매장이 될 수 있고, 또 반대로 텅텅 비어 있으면 우리도 안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적당히 손님이 머물러 있을 수 있는 매장을 설계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깥쪽이나 이렇게 편안한 의자들, 소파 같은 것들을 통해서 오래 머무를 수 있게 해드리고, 또 바 테이블이나 이런 것들은 심리적으로 오래 앉아있기는 어렵거든요. 그런 공간들은 회전이 좀 빠르게 되겠죠. 그래서 매장 안에 손님이 적당하게 머무를 수 있는 그런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자, 월 매출 1000만 원을 올려드릴 수 있는 비결 3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통 저희가 매장에 가구를 컨설팅 해드릴 때 대여섯 가지부터 7, 8가지까지 많은 부분들을 고려해서 컨설팅을 해드리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 대표적인 3가지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동일한 디자인과 가격대로 전체를 통일하지 말고 좀 골고루 가격대와 디자인들을 다르게 배치해봐라 라는 게 첫 번째였고요. 고객의 필요와 우리 매장의 방문 목적에 따라서 가구를 위치를 배치할 수 있다라는 게 두 번째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높낮이에 변화를 주어서 단조롭지 않고 시선도 겹치지 않고 매장에 오래 머무를 수 있게 하는 입체적인 설계를 해라. 이게 세 번째였습니다. 혹시 지금 창업을 준비하고 계시거나 기존 매장의 인테리어, 가구의 변경 등을 원하실 경우에는 언제든지 문의를 해주셔도 좋습니다. 또한 마지막에 꿀팁을 드린다고 했죠? 제가 밑에 고정 링크에 링크를 달아놓겠습니다. 선착순 10분에게는 무료 컨설팅을 진행해 드릴 테니까요. 늦지 않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은 언제든지 돕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가고싶다TV의 송 사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